시장 상황,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코스피 주가 지수의 이제 차트의 움직임, 코스닥의 움직임, 외인 거래 동향, 이런 것들 천천히 체크하면서 실적 마무리되는 5월달 중반 이후가 될수록 내가 현재 봐놨던 이런 지표들이 방향성을 그렇게 맞춰가는지 아니면 거꾸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주중 유튜브 시간입니다. 자, 유튜브는 20만 돌파하고 3,000명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천천히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세린 메이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썸머 랠리가 올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준점을 너무 생각해놓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먼저 공부를 해놓고 대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입니다. 기어 3단에서 한 단계 낮추고 천천히 지금 저속 주행하고 있다면은 지금 시장 데이터 같은 것들을 추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탑30 시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많이 가져가는 종목군들, 뭐 히토류가 됐던지 금 관련주가 됐던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우리 매크로 환경 쪽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조금씩 소강 상태에 보이고 FOMC 결과치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들고 있는 금일입니다. 오늘 똑같이 공부해야 되겠죠? 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네이버 그냥 검색창에 환경 컨센서스라고 입력해 주시고 나오죠? 누르시면 공짜로 볼 수 있는 리포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로 하시고 산업 보셔도 되고 연도, 날짜만 정렬해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그냥 증권 들어가셔서 리서치 눌러주시고 종목 리포트, 산업 리포트, 시장 상황 리포트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리포트 보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보기 때문이니까 하나씩 소화를 시켜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튜브에서 공부를 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사이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는 이론 과정을 들을 거야, 나는 실전 과정을 들을 거야, 나는 둘 다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 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상담을 통해서 이제 쭉 계속되는 공부를 같이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금일은 리포트를 하나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자,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퀀트 쪽 리포트입니다. 퀀트 애널리스트 김종영 씨가 쓴 내용이네요. 제목은 2023년 1분기 글로벌 기업 실적 정리, 코멘트는 수요 회복 지연, 코스피 이익 반등 구간 연기 예상, 이런 식으로 부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체크해보죠. 자, 서머리부터 자, 5월 1일까지 발표한 MSCI ACWI 기업들의 합산 매출, 주당 순이익을 상회한 비율은 2.4%, 14.8%, 이런 식으로 강세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MSCI가 뭔지 모르겠다, 네이버 검색. ACWI가 모르겠다, 네이버 검색. 추정하는 글로벌 인덱스 지수고요. All Country World Index라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이제 대표되는 종목군들을 묶어놓은 지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성장률은 6.8%,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32%, 증익 상황이다. 전년 동기 너무 실적이 부진했고 중국 관련 기업의 기저효과가 발동을 해서 지금 1분기 서프라이즈 내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자, 미국의 상업은행, 금융서비스 업체, 소비자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죠? 대출을 받는데 허들을 올린 거예요. 소비 억제하는 요인이다. 향후 이것들을 지켜봐야 된다. 소비는 당연히 돈이 있을 때 강화가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대출에 대한 허들을 올리면 그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로 소비도 억제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출 조건 강화는 그게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현금 서비스가 됐던, 최근에 카드 현금 서비스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동시에 뭐가 올라가고 있냐면 연체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 그런 것들 체크해야겠죠. 너무 억눌려 있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에 집중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고, 국내는 뭐 카지노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내구재 쪽의 소비 모멘텀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IT 업체의 재고 조정은 상반기 지속될 전망.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전자, 디스플레이, 가전, 서버가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성장률을 달려가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이쪽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회복도 아직은 안 보인다. 인프라 섹터들, 광산 이런 쪽은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전력기기 업체들 아니면 건설기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코스피 실적 전망, 전자나 내구재 조정 과정이 들어가고 있다. 수출 개선은 반도체 쪽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나올 수는 없다. 상저하고의 예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그 다음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은 조금 빠질 수 있다. 근데 비용 통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을 보일 전망인데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더 1단 모드를 생각하고 있어라.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복 기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차분하죠? 전망들이. 자, 연초 대비 재고 조정, 수요 회복 구간이 한 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쯤에 업황의 바닥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수요 같은 쪽에서 어느 정도 받침이 좀 딜레이가 된다면 이 또한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화학이나 그 다음 기계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돌고 있다. 몇몇 포인트만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를 추정하는 지수 상품 쪽에서 실적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서프라이즈 비율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그런 애들의 업종은 상사나 자본재 이런 데들이었다. 블라블라. 자, 미국 은행의 유동성 체크. 예대 마진 증가 서프라이즈. 실적은 잘 나왔다. 어디냐? 메이저 라인들. 최근에 지방 중소형 은행에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 지방 중소형 은행을 다 인수해 가더라. 누가? 메이저에서. 메이저 라인들은 돈이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움직임 속에 금융 리스크 쪽에 확대되는 기조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우리는 뭐 미국이 됐던 우리나라가 됐던 부동산 쪽만 잘 체크하고 있자. 그런 내용이네요. 전반적인 시장의 상위 섹터의 금융업종들은 서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찰스 슈와, 웰스파고 등등등. 소비자 신용 수요 강세, 금융서비스 업체 대출 기준 강화. 국내도 마찬가지 기조고요. 서비스 수요가 일정 부분 살아나면서 카드 업체들의 조금 더 탄력성이 생기고 있는데 하반기 되면은 소비 감소나 리스크 관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내용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내랑 이제 끌고 들어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연체율이 상승하고 저런 식으로 대출을 받는 게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면 실질적인 이 돈이 필요한 수요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강화하고 줄이고 막 이런 기조가 전반적인 기조예요. 그래서 리드코프 같은 대부업체 같은 경우도 줄이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현상이 강화된다면 채권 출시업에서 이미지가 있는 기업들, 고려신용정보 이런 애들은 다시 살아나는 단계. 이런 기조를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카드 연체율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한다면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덜 빌려주려고 허들을 올리고 있다.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자, 소매업체의 매출 성장은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인플레이션 효과다. 나머지는 부진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중국에서 완제품을 미국에, 미국에서 소비, 이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쭉쭉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국내도 주문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쭉 하고 있고요. 자, 필수 소비 적성 제품은 판가 인상, 정가를 시켰다는 내용이네요. 판매량 감소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끝난 건 아니다.
국내에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뭐 하나 이제 외식 부분에서 뭐 먹으러 갔을 때 예전에 10만 원이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의류회사 재고 정상화, 신규 오더는 의문이다. 재고가 소진되면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지만 신규적으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좀 의문이다. 고가 제품 룰루레몬 매출 성장률 30%. 국내로는 효성 TNC의 스판덱스 사업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행 수요 지속하고 있다. 유럽이란 키워드가 올라와 있네요. 자, 최근에 글로벌 부호 발표했는데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이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럭셔리 관련 라인들은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도 유럽 쪽에 대한 여행에 대한 이 예약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중간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싼 제품 많이 팔리고 아주 비싼 거 더 많이 팔리고 중간 단계가 수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묶음 판매, 1+1, 땡땡 할인점 이런 애들이 강화되고 다이소 맨 위에 완전한 명품 라인이 강화되고 중간재 역할을 하는 라인들이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쭉 써있고 운송업체들 국내로 치면은 그냥 CJ 대한통운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택배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운송 라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이가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도매, 소매, 재고, 산업 추이들 전반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단계들. 재고 조정 마무리되는 있는 거는 좋다.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가 나오고 뭐 동결이 나오고 이런 추순으로 점점 뭐 발전을 하겠지만 그때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수요다, 수요. 블라블라. 빅테크 기업 실적 개선, 비용 증가, 매출 증가 대비 큰 상황.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도 그렇다. 금리 인하를 좀 기다려보자. 신사업들, 인공지능 이런저런 투자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지연 및 연기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하반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IT, 전자. 그래서 재고 조정 마무리 시점을 약간 뒤로 미뤘다. 우리가 지금 2분기 내로 생각하고 있는데 3분기 쪽으로 약간 조금씩 밀고 있다. 왜냐면 그나마 강했던 서버가 빠지고 있어서 그렇다. 전망들 쭉 써 있습니다. 캐펙스 사이클 지속. 그럼 여기 보면 광물, 자원, 에너지, IRA, 캐펙스 투자 확대 이것과 관련돼서 건설기계, 굴삭기 이런 기조 한번 우리 국내에서 불었었죠. 그 다음에 원래 깔려있던 북미 전력 인프라,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 섹터들 같은 기조다. 자, 코스피 전망 나왔네요. 자, 환율 증가폭보다 수출 물가지수는 낮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압박을 받고 있다. 상반기 실적 부진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미국의 경제 리세션이 없다면 실적 회복 가능성 있는데 속도는 뭐 우리가 1단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2단, 3단으로 쫙쫙 올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조금 딜레이 되는 상황이다. 자, 2023년 YOY로 하락 예상하고 24년은 상승 예상하고 있다. 재고 조정 마무리 어느 정도 좀 딜레이 되고 있지만 이게 끝나가면은 24년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익 저점 기대감이 크지만 수출 회복 속도 둔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생각을 아예 빼도 안 된다. 뭐 블라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의 내용은 퀀트 리포트였고요. 그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 글로벌 시장과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을 연동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를 한번 쭉 읽어 나가면 내가 지금 속도감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지 이것들을 완전히 대전제를 깔고 지금부터 다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나올 때랑 모르고 시장 상황을 맞받아 부딪힐 때랑은 점점 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코스피 주가 지수의 이제 차트의 움직임, 코스닥의 움직임, 외인 거래 동향 이런 것들 천천히 체크하면서 실적 마무리되는 5월달 중반 이후가 될수록 내가 현재 봐놨던 이쪽 이런 지표들이 방향성을 그렇게 맞춰가는지 아니면 거꾸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리포트들
우리 아까 봤던 환경 컨센서스나 아니면 네이버 증권의 리서치 아니면 와이즈 리포트 같은 유료 상품들을 이용해서 꾸준히 읽어주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분기 3분의 1이 지나갔고 3분의 2가 시작되는 지점에 우리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쪽이다 갈리는 데이터는 조금 더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모습으로 약간의 저속 기업만 넣고 시장 테스트 한번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중 유튜브 시간이었고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서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10년 이상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래서 중간값, 평균값, 통계값 이런 것들 안에서 마음도 다스리고 내 포트 현금 심리 다 다스리다 보면은 그것 또한 지금 겪고 나중에 또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거니까 같이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5월달에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유튜브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금요일날 장마감에 뵙고 주말 유튜브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조금 더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